35번은 덴마크어에서 유래한 휘게라는 말의 의미와 적당한 사용 예시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덴마크어에서 유래한 휘게는 명사이면서 동사인데 가장 근접한 뜻은 아늑함이지만 그 의미를 모두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휘게가 아늑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는 있어도 정신적인 상태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친밀감, 연관성, 따뜻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휘게를 실천할 때 단순한 것에서의 즐거움을 찾기 위한 의식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나지 못했던 친한 친구와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거나 여름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원에서 소풍을 즐기면서 담요 위에 팔다리를 펴고 누운 것 모두 휘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는 단순한 것에서 의식적인 결정하는 것은 친한 친구와 만남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담요 위에서 팔다리를 펴고 누운 단순한 것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의식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36번은 황색 저널리즘을 통해 사람들에 대한 가십이 제한적인 구두 유포를 넘어서 광범위한 인쇄 형태로 보급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1800년대 후반 인쇄가 더 저렴해지고 더 빨라지면서 신문 잡지 수의 급증과 이미지 사용 증가가 이어졌습니다. 탄압뿐만 아니라 사진도 신문과 잡지에 등장하였고, 신문과 잡지는 경쟁이 생겨 몇몇 신문들은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외설적인 기사들을 찍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황색 저널리즘은 자신을 사적 인물로 여기는 사교계 인물뿐만 아니라 공인들, 고위층은 아니더라도 신문을 잘 팔리게 할 수 있는 스캔들, 범죄 또는 비극적인 일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대한 가십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가십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신문 잡지의 등장이 흔히 말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유포되었던 가십이 광범위한 인쇄 형태로 보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37번은 다이어트 중 열량 부족 사태와 신체적 회복과 성장의 둔화를 막기 위해 적당한 열량 조절과 영양소의 균형 잡힌 섭취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시적인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열량의 부족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체중 감량은 촉진하는 반면 체성분 향상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근육량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을 제한하다 보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에너지 수준이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신체의 치유와 에너지를 갖도록 열량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접근입니다. 또한 영양소에 알맞은 균형도 필요한데, 단백질, 탄수화물, 건강에 좋은 지방을 포함한 영양소는 신체가 치료되고 회복되어 더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기도 중요해서 하루 중 전략적인 간격으로 주요 영양소를 알맞게 섭취해야 신체 치유와 빠른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38번은 아미노산 부족이 현대의 문제만이 아닌 산업화 이전의 인류에게도 있었던 문제였고, 기근 중에 궁극적 사망 원인은 열량 부족이 아닌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의 부족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미노산의 부족은 현대의 문제만이 아닌 산업화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며 인류가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처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매머드와 같은 거대한 사냥감들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많이 제공하였지만, 냉장 보관 이전 시대에 거대한 사냥감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성찬과 기근이 교대로 일어나는 시기를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가뭄, 산불, 슈퍼스톰, 빙하기 등이 어려운 장기적 상황이 이어졌고, 굶주림은 지속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아미노산 같은 기본적인 것을 인간이 합성할 수 없다는 것이 위기를 악화시켰고, 뭐든지 먹으면서 생존하려는 것을 더욱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기근 동안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열량 부족이 아닌 바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의 부족이었습니다. 39번은 카리스마는 가르치고 배울 수 있지만 준비하는 데는 시간과 연습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카리스마는 배우고 가르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따릅니다. 모든 작용에 대해서 같은 크기면서 반대 방향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법칙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카리스마와 인간의 상호작용은 한 세트의 신호와 단서들인데 이 신호와 단서들은 또 다른 신호와 단서들로 이어지게 되고 어떠한 신호와 단서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는지를 해석하는 과학적 원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카리스마는 종종 어떤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체크리스트로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편안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일시적인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비록 논리적으로는 수월한 일련의 절차들이 존재하겠지만 습관을 바꾸고 익숙하지 않은 낯설고 불편한 행동들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감정적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쓰는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준비시키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것은 오직 연습과 행동을 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0번은)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구매 가능성을 낮추었다는 1995년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1995년 콜롬비아 대학의 경영학과 쉬나 아이엔가리오스에 의해 실시된 실험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고급 식료품 상점에 잼 샘플 부스를 설치하고 몇 시간마다 24병의 잼 모음 부스를 운영하다 6병의 잼 모음만을 제공하는 부스로 교대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고객들은 모음에 상관없이 2가지 잼을 시식했고 각자 잼 한 병당 $1의 할인 쿠폰을 또 받았습니다. 60%의 고객이 종류가 많은 모음에서 시식을 했고 단지 40%가 적은 모음에 들렀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적은 모음을 시식했던 사람들 중 30%가 구매를 결정한 반면 24개의 잼 모음을 마주했던 사람은 단지 3%만 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모음의 크기가 24개일 때보다 6개일 때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잼을 구매했다는 것입니다.